현대차 노조의 주 35시간 근무 요구,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오늘은 좀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군가는 월급 한 푼 깎지 않고 주 35시간, 그러니까 하루 7시간만 일하겠다고 투쟁할 때 여러분은 주 52시간 법정 한도에 묶여서 공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과급으로 5천만 원을 받을 때 여러분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3년을 숨만 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또다시 뉴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기에 퇴직금 누진제 도입, 임금 피크제 폐지까지 요구 목록에 올렸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회사 측이 재택근무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겠다고 하자 노조는 이를 원천 거부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재택근무조차 이제 기득권이 된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일까요? 아니면 특권층의 특권 지키기일까요?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새로운 지도부는 출범하자마자 강성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그들이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 35시간 근무제. 현재 주 40시간에서 5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물론 임금 삭감 없이요. 둘째, 퇴직금 누진제 도입.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을 더 많이 주자는 겁니다. 셋째, 임금 피크제 폐지. 나이가 들어도 임금을 깎지 말자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삶의 질, 일과 삶의 균형. 다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현대자동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성과급과 복지까지 합치면 실질 소득은 훨씬 더 높습니다. 작년 성과급만 해도 1인당 평균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연봉은 약 4,500만 원입니다. 현대차 직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직원들은 주 52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태반입니다. 야근 수당? 그런 거 없습니다. 공짜 야근이 일상이죠. 재택근무?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재택근무 이슈입니다. 회사 측이 재택근무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겠다고 하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왜 줄이느냐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제조업 현장,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사무직이라 해도 중소기업은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연봉 1억 2천을 받는 사람들이 재택근무 횟수를 줄이는 것조차 투쟁 사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권리를 넘어 기득권이 된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이제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는 잔인하지만 진실을 말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2025년 영업이익률은 약 10%입니다. 좋은 수치죠. 그런데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5% 수준입니다. 2차, 3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23%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대차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차값을 올리거나 하청업체 단가를 내리거나 대부분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신차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같은 모델이 20-30% 이상 비싸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과도한 인상입니다. 동시에 협력사들은 단가 후려치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납품 단가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내려간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주주 배당으로 갑니다. 일부는 회사 유보금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인건비로 갑니다. 특히 노조가 강한 대기업일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 직원의 높은 임금과 복지는 두 그룹의 희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소비자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더 비싼 값을 내고 차를 삽니다. 다른 하나는 협력사 직원들입니다.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은 덜 하고 돈은 더 받겠다고 합니다. 이게 공정할까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뉴스를 보며 화가 났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질투다. 부러우면 너도 현대차에 들어가라. 아닙니다. 이건 질투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로운 분노입니다. 심리학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존 스테이시 애덤스가 제안한 이론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투입한 노력과 받는 보상의 비율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그리고 이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강한 불만을 느낀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보상 투입 타인의 보상 투입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공정을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중소기업 직원 어는 주 52시간 일하고 연봉 4,500만 원을 받습니다. 현대차 직원 B는 주 40시간 일하고 요일, 특근 제외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게다가 B는 주 35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어의 시간당 가치 4,500만 원, 52시간, 52주 약 1만 6천 원. B의 시간당 가치 1억 2천만 원, 40시간, 52주 약 5만 7천 원. B는 어보다 3.5배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일은 A가 더 많이 합니다. 더 황당한 건 B의 일이 어의 일보다 3.5배 더 어렵거나 중요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단지 B가 대기업에 있고 강한 노조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어는 필연적으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질투가 아닙니다. 이건 불공정에 대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여기에 더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무임승차자 징벌에 관한 연구입니다. 스위스 취리 대학의 에른스트 페르 교수 연구팀은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에게 10만 원을 줍니다. 어는 이 돈을 B와 나눠 가져야 합니다. 어가 나누는 비율을 제한하면 B는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B가 거부하면 둘 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가 9만 원을 가지고 B에게 1만 원만 줘도 B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 받으면 영원이니까요.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B는 자신의 몫이 너무 적으면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도 돈을 못 받는데도 말이죠. 대략 37 정도의 비율이 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에는 불공정을 징벌하려는 본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을 작은 부족 단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무임승차자, 즉 일은 안 하고 이득만 챙기는 사람을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임승차자를 본능적으로 혐오하고 징벌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현대차 노조 뉴스를 보며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이미 충분히 받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걸 요구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뇌에 내장된 공정성 감지 센서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임승차자 징벌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이건 질투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로운 본능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힘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강합니다. 그들이 파업하면 회사는 하루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양보합니다. 노조는 또 요구합니다. 회사는 또 양보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임금과 복지는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직원들은 힘이 없습니다. 노조가 있어도 약합니다.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임금 인상? 꿈도 못 꿉니다. 근로시간 단축? 그런 사치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 이 두 그룹이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묶인다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원도 노동자, 중소기업 직원도 노동자. 그런데 이 둘의 현실은 천지 차이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목소리 큰 쪽이 노동자의 권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주 35시간 근무제 좋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죠. 그런데 그걸 연봉 1억 2천 받는 사람들이 먼저 요구하면 그건 권리 신장이 아니라 특권 강화입니다. 진짜 주 35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 60시간, 70시간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임금 인상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년 차인데도 연봉 4천만 원 못 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소리는 반대로 갑니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저는 현대차 직원들이 많이 받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문제는 더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미 상위 1%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일은 더 줄이고 돈은 더 달라고 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임금 인상이 결국 소비자 부담과 협력사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만약 현대차 노조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납품 단가를 올려주십시오. 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랬다면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진정한 연대, 진정한 노동운동이라고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못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조가 싸워서 얻어낸 권리 아니냐. 부러우면 너희도 노조 만들어라. 맞는 말입니다. 노조를 만들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아십니까? 중소기업에서 노조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이 직접 나서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하면 해고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소해봤자 몇 년 걸립니다. 그 사이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은 다릅니다. 법무팀, 인사팀이 있어서 노조와 협상합니다. 부당 해고하면 대형 뉴스감이 되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결국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조차 불평등합니다. 힘 있는 곳은 더 강한 노조를 만들고 힘없는 곳은 노조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우면 너도 해봐라는 말은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부러우면 너도 올림픽 나가봐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결과를 기대합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대차 노조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가진 자들은 자기 몫을 더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희생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더 비싼 차값, 더 비싼 집값, 더 비싼 생활비.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물가를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일합니다. 승진을 위해,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노후 준비를 위해 악착같이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력이 부족해. 더 열심히 해.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정당합니다. 잘못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구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누군가는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더 잘못된 건 많이 받는 사람들이 우린 더 받을 자격이 있어 라며 더 요구하는 이 후한무치함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짜 공정이란 뭘까요? 능력에 따라 받는 게 공정한가요? 그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굶어 죽어도 됩니까? 더 노력한 만큼 받는 게 공정한가요? 그럼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모두가 똑같이 받는 게 공정한가요?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의 동기는 어디서 찾습니까? 공정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확실합니다. 지금처럼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요구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구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여러분의 박탈감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건 질투야 라고 말하거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아니, 이건 정의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공정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